여러분 안녕하세요. 알렌제이산닷컴의 한주수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할 제품은 베어 다이나믹의 DT1990 프로입니다. 오늘 저희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될 게, 저는 음향 장비 전문 리뷰어는 아니에요. 왜냐면 저는 이미 장비들을 가지고 있고,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사기에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굳이 뭘 사가지고 리뷰를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저의 지인이 제 에어팟 프로 리뷰가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걸 보고 흐뭇하셨는지 본인이 구매를 하시고 알아보시고 사신 다음에 저한테 한번 리뷰를 해보면 어떠냐 하고 빌려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하게도 이렇게 잠깐 써볼 시간이 있어서 제가 써보고 지금 영상을 만들자마자 바로 돌려드려야 되겠죠. 제가 딱 그냥 돈 주고 사서 리뷰를 해보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, 부담스러운 가격만큼 되게 케이스도 되게 멋있고 되게 매트하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딱 열으면은 제게 아니어가지고 여기 안에 이제 아직 저는 포장지도 안 뜯었어. 제게 아니니까 케이블도 엑스트라 들어있고, 그리고 헤드폰이랑 따로 이렇게 케이블이 들어있어서 헤드폰이랑 합쳐야 되고, 이렇게 헤드폰이 들어있고, 그리고 안에 패드가 2개가 따로 들어있는데, 저한테 빌려주신 분 말로는 이거를 끼면은 소리 달라지는데 다른 걸 바꿔보면은 그냥 제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이거를 굳이 패드를 빼가지고 들어보진 않았어요. 조심스러워가지고. 자, 그렇게 헤드폰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, 만약에 이걸 착용을 하게 되면은 제 머리가 커가지고 이런 그림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 밖에서 쓸 수는 없어요. 저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리만 한번 짧게 생각을 해볼게요. 굉장히 짧은 리뷰가 될 것 같은데, 이 제품 같은 경우는요, 일단은 주파수 응답률이 이렇게 낮은 데부터 높은 데까지 이렇게 쭉 있다면, 여러분들 반대로 보이실 테지만 낮은 데부터 높은 데가 이렇게 쭉 있다면은 8kHz부터 이렇게 뽕 나와 있고, 그리고 그 위로 쫙 이렇게 올라가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음악을 들을 때,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갤럭시 버즈 리뷰를 하면서 저희 레퍼런스 음반들 몇 개 보여드렸었는데,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아리파의 뉴 룰스라는 노래를 들으면 귀가 거의 찢어질 정도로 하이가 굉장히 높아요. 그러니까 고역대가 조금 많은 편이 아니라 좀 심하게 과하게, 옛날에 K702를 들었을 때 같은 경우는 702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10km 이상부터 쭉 올라갔던 것 같은데, 얘는 한 8kHz부터 쫙 올라가요, 하늘나라로. 그래가지고 두아리파의 뉴룰스를 딱 듣는 순간 귀가 약간 이렇게 되는 느낌이 들어요. 자, 근데 왜 그렇게 만들었냐를 한번 고민을 해보자면은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뭐 레코딩 스튜디오 용으로 나왔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, 제가 보기에는 레코딩 스튜디오 용도로 나왔다면은 거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한, 우리가 평소에 이제 일반적으로 좀 하이엔드가 좀 없는 제품으로 들었을 때 틱틱거리는 것들을 좀 못 들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헤드폰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게 아닌가. 어떻게 보면 약간 소니의 7506 같은, 물론 소니의 7506처럼 그렇게 막 싸구려 하이엔드는 아니고요, 굉장히 깔끔하게 쫙 올라가기 때문에 듣기는 굉장히 좋아요. 하지만 프로페셔널 오디오에서 듣기에는 이걸로 믹스를 한다는 건 좀 불가능인 것 같고, 이걸로 믹스를 체크하는 용도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지만, 또 반대로 로우엔드가 많이 부족해요. 그러니까 한 100Hz 아래, 특히 60, 50 이 정도가 굉장히 많이 무조건 당연히 헤드폰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없는 게 좀 정상적이긴 하죠. 하지만 얘는 좀 고역대가 이렇게 쫙 올라가니까 보통 반대로 얘를 이렇게 쫙 올리는데, 아래쪽을 그렇게 만들면 우리가 흔히 스마일리 페이스라고 웃는 그림들을 만든다고 하잖아요. 그렇게 되면은 약간 좀 타겟층이 애매해져. 이거는 뭐 하이파이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것 같아서 해상도가 높다는, 넓다는 그런 느낌을 과도하게 주기 위한 느낌인 것 같아요. 즉 하이엔드가 쫙 부스터니까 되게 클리어하게 들리고 이미지가 넓어진 것처럼 들려요.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저역대가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. 그래서 이 제품은 저 같은 경우 프로 오디오에서 하시는 분들은 약간 노이즈 같은 거 제거하는 용도 작업하시는 분들 아니라면은 프로 오디오를 위한 건 아닌 것 같고, 약간 컨슈머를 위한 제품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과도한 하이엔드가 있다면은, 예를 들어서 음악을 딱 들을 때 되게 클리어하게 들리죠. 모든 게 엄청 잘 들리고, 물론 이런 것들을 만약에 믹싱해서 제거를 잘 안 했다면 좀 귀가 아플 수 있고, 두아리파 노래 같은 경우처럼 하이엔드를 과하게 올린 음악 같은 경우 귀가 굉장히 아프겠지만, 일반적으로 어떠한 음악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클리어하고 선명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사람들 리뷰를 할 때 해상도가 높다는 말을 많이 쓰도록 하겠죠. 이미지도 되게 넓고, 왜냐면 저역대가 많이 없으니까. 물론 저역대가 없다는 것도 뭐 너무 없는 편은 아니에요. 막 HD 600 정도 있는 것 같은데, 조금 여기가 너무 이렇게 있으니까
여기가 없는 걸 좀 보완을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. 클래식 음반을 들을 때는 진짜 죽이는 것 같아요. 왜냐면 클래식 음반 같은 경우는 약간 선천적으로 약간 좀 초고역대가 많이 없는 편이에요. 뭐 그래서 만약에 힐러리 하냐라든지 아니면은 뭐 줄리아 피셔 같은 명반들을 들어보면은 뭐 그분들이 음반이 엄청 많긴 하지만 뭐 도이지 그라모폰이나 소니 레코드 나오는 음반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하이엔드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걸 다 충족을 시켜주죠.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그런 밝은 그리고 되게 깨끗한 음악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근데 만약 하이파이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좀 나이가 조금 들고 있다. 30대가 넘어갔다. 하이엔드가 조금씩 안 들기 시작한다. 근데 난 클래식이 좋다. 그러면은 이거에 엄청 딱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20대 초반이다. 근데 나는 약간 EDM이나 K-pop 같은 건 음악을 좀 만들고 싶다. 그러면 얘는 뭐 아닌 것 같아요. 고역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믹싱을 할 때 좀 잘못 믹싱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쭉 작업했던 것들을 한번 쫙 들어봤는데 좀 신나요. 아, 내가 역시 작업을 잘했구나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은 좀 되게 예쁘게 포장을 해주니까. 하지만 그건 약간 현실은 아닌 것 같고,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컨슈머들을 재밌게 듣게 하기 위한 그런 제품이에요. 그런데 저역대가 좀 없다고 했죠. 예를 들어서 뭐 켄드릭 라마의 킹쿠타라는 노래를 들으면은 딱 들으면 뚱뚱뚱뚱 이러면서 딱 듣자마자 와 이렇게 막 여기가 배 아래쪽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 탄 느낌이 들어야 돼. 근데 얘는 이게 없어 로우엔드가.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다른 악기들이 되게 잘 들리거든요. 되게 클리어하게. 그러니까 이렇게 돼 약간. 그래가지고 제역대가 좀 더 많았으면 좋지 않았을까.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HD600 같은 경우 사용을 할 때 가끔씩 이제 그 저희가 사용하는 헤드폰 앰프에서 EQ를 써가지고 하이엔드를 좀 이렇게 좀 한 3dB 정도 한 6, 7K 정도에서 쫙 하이엔드를 쉘브로 올려가 좀 듣는 편이거든요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반대로 약간 로우엔드를 한 100Hz 아래를 이렇게 좀 많이 올려야 되지 않을까. 반대적으로 음악을 좀 만약에 제가 이걸 믹싱을 한다면은 그리고 로우엔드를 올렸으니까 볼륨을 좀 줄이면은 좀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굳이 EQ를 가지고 이 과도한 하이엔드를 줄이진 않을 것 같고 그거가 예쁘기 때문에 걔는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되 아래쪽을 좀 채워주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이 DT1990 프로 제품을 리뷰를 해보고 있는데 이걸 저한테 빌려주신 분께서 저희 지인께서 한국말로 된 리뷰가 많이 없어서 좀 리뷰를 썼으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좋은 마음을 빌려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비싼 헤드폰을 캐나 같은 경우는 청음할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제가 쓰는 제품들을 많이 알고 있고 제 주변 친구들이 쓰는 제품들은 잘 알고 있지만 이런 제품들은 제가 써볼 기회가 없어가지고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캐나다 달러로 이게 700불 정도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 돈은 한 70만원, 60만원, 80만원 왔다 갔다 하겠죠. 개인적으로는 구매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이 가격대를 쓰느니 만약에 내가 돈이 많다. 그러면 사겠죠. 돈이 많으면은 지금 제가 H600이랑 오디오 테크니카 M50X가 있다고 했잖아요. 물론 두 개가 또 다 좋은 완벽한 제품들은 아니지만 장점과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제가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니까 저 레퍼런스로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오디오 테크니카에 M50X 쓴다고 하면은 뭐야 뭐 200불짜리로 무슨 레퍼런스를 해 바보 아니야 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얘에서 뽑아낼 게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는 것이겠죠. 근데 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돈이 있다면은 구매할 것 같은데 사고 나서 그 하이엔드 때문에 계속 갈팡질팡할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이엔드가 좀 없는 클래식 음악이나 그런 나의 작업물들을 저는 하이엔드 과격히 안 올리니까 작업물들 좀 즐기면서 들을 때는 좀 많이 사용할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프로 오디오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컨슈머들에게서도 클래식이나 특정한 장르에서는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현대팝처럼 좀 과도하게 사운드가 좀 많이 세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얘를 쓰면은 좀 귀가 피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했던 말들을 자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더 길어지기 전에 여기서 한번 제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다른 점들은 뭐였다면은 얘가 약간 임피던스가 좀 높은 편으로 알고 있거든요. 임피던스가 250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임피던스가 높은 것 치고는 사실은 그렇게 볼륨이 많이 필요한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. 되게 잘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좀 헤드폰 앰프가 엄청나게 좋은 게 있지 않은 분들도 HG600처럼 임피던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헤드폰 앰프 좋은 걸 쓰지 않으면은 그 헤드폰에 모든 걸 뽑아내지 못하는 그런 용도 그런 제품은 아닌 것 같고 볼륨이 충분하게 잘 나오는 것 같고요. 높은 임피던스 치고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꼈을 때 약간 오픈형처럼 밖에 소리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스튜디오에서 사용하기는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클릭 같은 거 키면은
키면 소리가 다 들어가니까.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로우엔드가 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. 그게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지 하이엔드에 비해서 좀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걔가 좀 과도하거나 약간 과장되거나 그렇진 않아서 좀 깔끔한 느낌이어서 헤드폰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한 느낌이 아니라 딱 그 정도까지만 한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초이스가 될 수 있겠죠. 괜히 과장되게 막 비치 헤드폰 이런 것처럼 너무 부스 시켰다가 좀 뭐야 이게 헤드폰이 소리가 왜 이래 막 다 찢어지고 디스토션 생기고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약간 차분하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 그거에 비해서 고역대가 좀 해상도라는 걸 높이기 위해서 혹은 좀 해상도가 높다는 것을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과도하게 올린 느낌이 좀 오히려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리뷰가 길어졌네요. 여기까지 마무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